그래서 생각해낸 아이템이 한 두 가지 정도 되는데, 하나는 글래스 기판이고 하나는 저유전율 FCCL이 되겠습니다. 적어도 이 방면에서의 밀착력은 CNG 하이테크가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니, 안녕하세요, 키포스트 안석현입니다. 오늘도 유리기판 산업 관련해서 개별 기업 관련 내용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아바코가 어떤 유리기판 관련 장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더니 되게 많이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CNG 하이테크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텔레그램 채널 홍보 한번 하고요. 처음 말씀드릴 때 1600명 정도 있었는데 오늘부로 한 1900명 정도 됐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CNG 하이테크는 CCSS라고 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를 하는 회사입니다. 이 장비는 범용 장비인데요. 이 아래 보시면 여기가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라인인데, 요 두 명 걸어가는 사람 오른쪽 왼쪽에 보면 장비들이 쭉 서 있죠. 근데 이 장비들이 장비만 있다고 해서 가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장비 안에서 쓰는 여러 가지 케미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정액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현상액도 있고, 뭐 포토레지스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약품이 들어갈 텐데, 그 약품들을 동일한 압력, 동일한 온도로 일정하게 공급해주는 그 장치가 CCS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독으로 쓰이는 장비가 아니라 여러 장비들 옆에 붙어가지고 일종의 서포트를 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도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의 어떤 시황에 따라서, 특히 투자 시황에 따라서 이 회사의 실적은 좀 오르락 내리락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한 해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장비 투자를 대폭 축소한다 이렇게 통보해버리면 그 다음에 매출이 쭉 빠지는 거고요. 내년에는 투자를 좀 늘린다 그러면은 쭉 늘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매출이 등락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참고로 이 회사는 쪽에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더 많이 거래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연간 매출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래도 이 회사는 장비 회사들 치고는 굉장히 매출이 스테디한 편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1014억 원에서 1900억까지 올랐다가 다시 좀 빠지고 있죠. 제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에 그 장비 회사들 하시는 이제 오너분들 아니면 뭐 창업자분들 만나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장비를 하셨던 분들은 소재 부품을 하고 싶어 하시고, 소재 부품을 하셨던 분들은 장비를 하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장비업체 사장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소재는 이 매출이 뭐 시황에 따라서 좀 바뀌긴 하지만 그래도 제로로 떨어지거나 이러진 않더라, 좀 그래도 좀 스테디하더라, 이런 좀 뭐랄까 선입견 이런 게 있으세요. 대신에 소재 부품을 하셨던 분들은 ASP가 너무 작으니까, 그러니까 개별 한 개당 매출이나 이런 게 너무 작게 잡히니까 장비는 이거 한 대 팔면 20-30억씩 그냥 들어오는데 이 소재 부품 팔아가지고 너무 좀 모자라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견우직녀처럼. 그래서 이 CNG 하이테크는 이제 요런 케이스죠. 장비 공급을 하는데 이제 소재 부품 사업을 갈망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아이템이 한 두 가지 정도 되는데, 물론 더 있습니다만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아는 건 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글래스 기판이고 하나는 저유전율 FCCL이 되겠습니다. FCCL 관련해서는 뒤에 나중에 다 설명해드리기로 하고, 아마 CNG 하이테크가 글래스 기판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특히나 뭐 투자하시는 분들,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뭐 테마주로 분류되어 있다 이런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주식 관점에서는 잘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과연 이 전 공정 중에서 어디를 하는지를 좀 눈여겨서 봤었어요. 근데 물론 유리기판 완제품을 하는 회사는 절대로 아닙니다. 유리기판 완제품은 삼성전기, 삼성전자 아니면 SKC나 LG 이노텍 이 정도는 돼야 이제 할 수 있는 사업인 거고, CNG 하이테크나 아니면 그 주변에 이제 한 시가총액 3천억, 2천억, 3천억 요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회사에서는 제일 앞에서부터 요 제일 뒤에까지 오는 요 공정 중에서 일부를 하는 게 아마 현실적일 겁니다. 그리고 CNG 하이테크가 그래서 선택한 공정은 요 메탈라이제이션. 우리는 요 앞뒤는 잘 모르겠고, 이 앞뒤는 뭐 더 잘하는 회사들이 많을 거고, 우리는 요 메탈라이제이션은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지금 이 산업에 뛰어드는 거거든요. 그림이 나온 김에 잠깐 또 짧게 설명을 드리면, 유리기판을 만드는 과정, 유리기판 중에서 글래스 코어 서브스트레이트, 그러니까 반도체 패키지에 쓰이는 유리기판이죠. 요거를 만드는 과정은 크게 하나, 둘,
세 가지 과정으로 나뉘고, 그 중에 이 TGV 공정이라고 하는 건 요 중간에 코어, 글래스 코어 있죠? 요걸 만드는 과정이고, 두 번째 이 회로 빌드업 공정은 글래스 코어 앞뒤로 오는 ABF라고 하는 필름이 있습니다. 이 필름을 사용해서 반도체의 신호를 전달하는 길, 배선이라고 하죠. 이 배선을 만드는 과정을 회로 빌드업 공정이라고 하고, 이 싱귤레이션이 중심인 이 완성 단계는 크게 만들어져 있는 글래스 코어 서브스트레이트, 그러니까 글래스 기판을 하나씩 잘라주는 과정을 요 싱귤레이션이다, 완성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CNG 하이테크가 하겠다는 거는 요 크게 3단계 중에서 TGV 공정, 그 안에서 메탈라이제이션, 요것만 우리가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요 앞에까지 끝난 이제 기판을 가져다가 자기네들이 이것만 하고 그 뒷단에 있는 다른 고객사에 넘겨주겠다, 이런 설명인 거겠죠. CNG 하이테크가 생각하는 포지셔닝은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지금 글래스코어 기판이나 아니면 글래스 인터포저를 하겠다는 회사들이 적어도 여기서 시작해서 한 여기까지, 아니면 여기서 시작해서 한 여기까지, 좀 최대한 많은 공정을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좀 뭔가 공정의 연속성도 생기고, 뭐 부가가치도 많이 할수록 많은 거겠죠, 분명히. 근데 이 회사처럼, 그러니까 CNG 하이테크처럼 우린 요거 하나만 할래라고 하는 회사는 사실 저는 못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 왼쪽에 보이시는 가드겸 선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때 원포인트 릴리프 투수로 굉장히 이름을 알렸던 선수죠. 그러니까 원포인트 릴리프라고 하면 선발 투수가 나와서 잘 던지다가 또 중간 개투 선수가 잘 던지다가 딱 한순간에 그 선수 한 명을 위해서 나와가지고 딱 그것만 맞고 들어간 선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이닝을 던질 수도 있지만 주로 이제 한 선수 내지는 타자 2명 정도 상대하고 내려가는 투수 포지션이 있죠. 요즘에는 사실 원포인트 릴리프가 되게 좀 무의미해지긴 했는데 한 2000년 초반까지는 굉장히 이런 포지션이 있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가장 이제 유명했던 선수가 이제 가드겸 선수인 거고, 그럼 왜 하필 메탈라이제이션이냐? 이거는 우리가 전 시간에 제가 메탈 공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죠. 이 메탈 공정 직전까지, 그러니까 습식 시가까지 끝낸 유리기판이 이렇게 생겼으면 기본적으로 유리는 부도체이기 때문에 도금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도금을 하기 직전에 이 주변에 금속막을 입혀서 도금이 일어나게 해주는 어떤 풀칠의 개념이 메탈라이제이션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CNG 하이테크가 우리가 남들보다 딴 건 몰라도 메탈라이제이션을 제일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건 이 회사의 이 부분 때문입니다. 보면 박리 강도죠. 이 박리 강도라고 하는 건 유리기판하고 금속막이랑 얼마나 단단하게 붙어 있느냐를 뜻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유리기판하고 구리는 기본적으로 잘 붙지 않습니다. 금속하고 유리는 잘 붙지 않아요. 그 이전에 패키지 기판에 사용되던 FR4라고 하는 일종의 플라스틱이 있었는데, 이 플라스틱과 구리는 굉장히 잘 붙습니다. 잘 붙기로 되게 정평이 나 있는 재료였지만 이제 이걸 쓰지 않고 유리를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유리와 구리 간의 접합성이 좋지 않아요. 근데 이 회사는 우리가 우리 기술로 하면 이 박리 강도를 7N까지 올릴 수 있어. 보통 이게 다른 회사들은 한 3, 4N 정도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3, 4N이면 이게 좀 불안하다고 하고, 7N이면 유리가 깨지기 전에 금속이 탈락되진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CNG 하이테크는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시는데요 했더니, 요 유리 표면에다가 아르곤 이온으로 이렇게 뭐 표면 처리를 해준다는데, 요 중간에 조면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표면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스퍼터링 해가지고 여기에 금속 방막이 입혀졌을 때 요 막이 유리에서 잘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포지션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글래스 코어 기판 업계에서 이제 기술이 항상 개발 중이잖아요. 근데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이제 병목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메탈라이제이션 하고 나서 구리 도금까지 끝냈을 때 이 두 가지가 유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게 지금 하나가 좀 보고가 되고 있고, 하나는 요 ABF 합착, 그러니까 ABF가 여기 유리 앞에 붙는 필름이거든요. 유리 앞뒤로 붙는 필름. 이 필름이 잘 안 붙더라. 이게 원래도 이제 FR4에는 되게 잘 붙었었는데 유리에는 잘 안 붙어서 이게 그냥 떨어져 나가버리더라, 요런 게 좀 보고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이거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방면에서의 밀착력은 CNG 하이테크가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니, 만약에 그게 진짜고 필드에서 검증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판 업체가 자기네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투자를 할 때 본인들의 기술로 했을 때 이게 메탈라이제이션이나 구리 도금의 밀착력이 안 나온다,
그러면 CNG 하이테크에 의뢰를 해서 이 부분만 외주를 준다던가, 아니면 뭐 이 회사의 어떤 솔루션을 구매를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여기서 쓰는 뭐 장비를 구매를 한다던가. 뭐 지금은 CNG 하이테크가 뭐 장비를 팔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어떤 솔루션 회사로서 메탈라이제이션을 외주로 이제 공급하는 회사로 포지셔닝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모르죠. 이게 또 비즈니스가 풀리다 보면 뭐 우리가 이 관련해서 장비를 팔게 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원포인트 릴리프처럼 한 가지의 어떤 스페셜티를 갖고 있는 것도 지금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아까 그 신사업을 하는 것 중에 하나 더 있다 그랬잖아요. 이 PTFE라고 저유전율 FCCL이라고 있는데, 이 FCCL로 만드는 게 요 FPCB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걸 한번 까보시면 그 안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실장하는 이 보드가 있어요. 근데 이 보드 중에서 이렇게 좀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잘 휘어져야 되는 부분에 붙여야 되는 보드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기본 PCB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지드 PCB로는 안 되기 때문에 플렉서블한 PCB를 써야 되고, 플렉서블한 PCB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기본 소재가 이 FCCL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FCCL을 원래는 폴리이미드라는 하는 소재를 썼었어요. 폴리이미드. 이게 공통적으로 쓰였었는데, 이게 굉장히 잘 굽혀지기도 하고 열에도 강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이걸 쓰였었는데, 이게 5G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5G 이동통신 세대로 넘어가면서는 이 폴리이미드를 더 이상 쓰지 못하겠다, 이런 챌린지가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그러니까 4G에서 5G로 넘어가던 당시에, 그래 그러면은 앞으로는 뭘 써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꼽혔던 후보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Modified PI인데 좀 수정된 버전이라는 거죠. 좀 개선된 버전이라는 거고, 그리고 LCP라고 하는 게 또 고려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이제 PTFE, 우리 저기 CNG 하이테크가 하고 있는 PTFE 기반의 FCCL이 하나 후보가 됐었는데, 애플은 이 LCP를 거의 대부분 쓰고 있고, 애플을 제외한 안드로이드 진영은 이 MPI를 더 많이 씁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제 애플, 안드로이드 이렇게 안착을 했는데, 이 PTFE는 지금 쓰는 데가 거의 없는 걸로 알아요. 왜냐하면 이 왼쪽에 보시면 이 FCCL이 이 CNG 하이테크가 하는 PTFE에다가 구리박을 붙여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구리와 PTFE가 정말 잘 안 붙습니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냥 시간이 가면 다 떨어진대요. 근데 이 회사는 여기도 어떤 표면 처리를 해가지고, 표면 처리를 잘하는 회사예요. 기본적으로 표면 처리를 해가지고 구리박과 PTFE를 잘 붙게 해서 우리가 FCCL로 만들어서 공급해보겠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좀 늦은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 저유전율 FCCL을 만드는 요 3가지 기술, 뭐 Modified PI나 아니면 LCP나 뭐 PTFE 요 3가지 중에서 결국 중요한 건 이 DKDF 요 값을 내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얼추 비슷하대요. PTFE가 좀 더 낮거나 못하거나 뭐 하여튼 뭐 이 2개 하고 비슷한데, 이미 이들은 이제 고객사를 다 잡고 생산이 안정화가 돼 있죠. LCP도 지금 애플하고 지금 잘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늦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유전율이나 이런 거에서 더 메리트를 주면 모르겠지만, 이건 비슷하다면 지금 와서 굳이 쓸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FCCL은 저는 좀 퀘스천이고, 앞에 설명드렸던 메탈라이제이션 전문 회사, 이 방면의 솔루션은 뭔가 시장에서 어필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자, 오늘은 유기판 산업의 원포인트 릴리프, CNG 하이테크 뭐 이런 관련해서 좀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가드겸 선수 소개해드렸었잖아요. 그 아주 유명했던 원포인트 릴리프 투수죠. 근데 당시에 이제 원포인트 릴리프로 유명했던 선수들 중에서 끝까지 그렇게 남았던 선수는 잘 없고, 나중에 뭐 중간 개투 뭐 롱릴리프로 더 포지션을 바꾸거나 아니면 마무리로 또 가거나 해서 또 잘 된 선수들도 있고, 이게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CNG 하이테크도 앞에 설명드렸지만 메탈라이제이션으로 일단 포지셔닝을 하는데 뭐 나중에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더 아니면 앞 공정 뒷 공정을 더 처리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매 시간 말씀드리지만 유리기판 산업은 아직 완전한 초창기고, 이 산업이 또 기술이 어디로 지금 튈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모든 것들은 잠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